예, 안녕하세요. 피노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서동욱이라고 합니다. 피노파트너스는 중기부 등록 엑셀레이터고요. 앞에서 이제 NFT와 관련해서 뭐 기술적, 법적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순수한 투자를 보는 입장에서 어찌보면 NFT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장을 보고 사업체를 보고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한쪽 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때 굉장히 많은 이슈도 있었고 발전도 있었고 또 배운 것도 많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이 한 2, 3년 정도 쭉 굉장히 시끄럽게 지금 또 많은 발전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투자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투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NFT 어떤 회사들 아니면 시장 그리고 투자자들이라는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투자자들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적절한 시장에 적절한 아이템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투자를 해서 회사가 발전을 하고 그 결과가 시장에도 좋아져야 되고 투자를 한 입장에서도 좋아져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져야 되고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저희가 그나마 진행하고 있는 저희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핀테크 투자를 잠깐 보시면 핀테크가 여러 가지 금융 어떤 기관, 그다음에 어떤 가이드 안에서 샌드박스라는 안에서 성장을 했죠. 성장도 했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좋게 바꿨습니다. 아시는 유니콘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유니콘 업체까지를 지나가고 나온 현재 핀테크 랩이라든지 포탈이라든지 여기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전통적 어떤 금융 가이드 내지는 금융 시장에서의 플레이어와 부딪히는 순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현재도 많이 겪고 있고요. 이 얘기를 길게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저희는 어땠냐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거래가 엄청 되고 있을 거고 가격도 계속 변동을 하고 있을 거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옆에서 막 엄청 벌은 아니면 엄청 손해를 본 많은 플레이어를 봤는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였냐면 그 시장이 그렇게 확 지나가는 동안에 현재까지조차도 이 암호화폐라는 어떤 키워드가 우리 생활 앞에 바로 주식시장 옆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가이드까지 표현, 법까지 표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소비자에 대한 내지는 투자자에 대한 아니면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는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이제 투자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나 플레이어들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인데, 시장은 열심히 가고 있고 이 시장에 가다가 플레이어가 바뀔 거고 법이 바뀔 거고, 그러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똑같은 게 NFT에서도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표는 좀 복잡하게 써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오픈시 있고 어디 있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정말 한국 업체가 있나? 제가 나름 협회 다니면 핀테크 랩 다니면서 이제 NFT라는 키워드를 가진 회사들을 쭉 만나보는데 솔직히 판단을 못하겠어요. 제가 맨 앞에 안전한 NFT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이 안전하다는 키워드가 물론 소비자 포함이고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는 있어야 투자를 집행을 하고 이 투자의 결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해외만큼 경쟁력 있는 플랫폼 내지는 회사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 아쉬움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이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투자라는 거를 검토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시작을 하죠. 시장이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다 아시는 부분이고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NFT의 소비자 시장을 보려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좀 봤어요. 암호화폐 시장엔 두 가지가 있죠. 좋은 시장이 있고 나쁜 시장이 있습니다. 나쁜 시장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셨고, 뭐 복잡한 용어를 떠나서 옆에서 저거는 좀 설명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라는 업체도 많았어요. 이게 현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 구성원들이 NFT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 같아요. 옮겨왔다가 아닙니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자 내지는 소비자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이건 아까 뭐 앞쪽에서 말씀하셨던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 시장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장 핫한 20대, 30대 소비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NFT에 관련해서는 엄청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나쁜 시도라기보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쪽에 이제 뭐 IP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왜 이렇게 20, 30대 아니면 암호화폐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더 20, 30대가 열광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잠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20, 30대가 핫한 20, 30대가 열심히 사고 있는 명품 브랜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샤넬, 구찌 이런 거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프라이탑 등등등. 어찌 보면 여기에 저를 포함한 기준 세대들은 이런 브랜드가 왜 명품이야 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를 사요. 신발 하나 60만 원, 가방 하나 80만 원짜리 사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산다는 게 중요해요. 이유. 제가 들은 건 그렇습니다. 이거를 명품이라고 어른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욕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비싼 가방을 써?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나 혼자 컴퓨터에서 앉아서 외국에 직구를 돌려서 남들 모르는 브랜드 사서 나 혼자 쓰는 거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1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는데 한 2달 써요. 그리고 팔아요. 당근에다가. 그리고선 80만 원에 팝니다. 우리는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그걸 2달 쓰고 팔 거면 왜 샀어?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0만 원만큼 자기는 소비를 한 거예요. 2달 동안. 그때 SNS를 통해서 사진도 올렸고 친구들한테 보여도 줬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바로 나오죠. 이 현금이 바로 나오고 자기가 소비하는 어떤 브랜드 물건을 오픈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니즈가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강해요. 얼마 전에 또 NFT 시장을 쭉 이렇게 뭐 다른 걸 돌아다니다 보니까 프로필을 다 또 NFT 이미지로 한 친구들이 있어요. 가격을 보죠. 보통 몇백, 몇천짜리입니다. 이게 진짜 가짜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들은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는데 바로 얼마 전에 옆에 친구가 명품 운동화 사서 40에 사서 70에 파는 거 봤고요. 암호화폐 1달러짜리 사서 몇백 불에 파는 거 봤고요. 주식 들어가 볼 거야. 들어가 봤는데 삼성이 10에서 10만 원에서 6만 원, 10만 원 떨어지고 봤고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포함하면. 그래서 이런 지금의 NFT 시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빨리 뛰어들어서 빨리 뭔가 경제적 활동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자기 주변에 20대 친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큼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별로 없어. 다들 그러시잖아요. 월급 모아서 부동산 못해. 이런 것들이 지금 중첩돼서 NFT의 시장에서 친구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빨리 보이고 더군다나 여긴 또 눈에 보여요. 암호화폐처럼 이게 뭐야 처음 듣는 코인이야 이게 아니라 그림이야 이미지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팔렸고 시장에 보면 몇백짜리 몇천짜리 몇 억짜리 수두룩하게 있거든요. 가격이 올라간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보는 시장의 속도랑 지금 20, 30대가 갖고 있는 속도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일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도 겪어봤고 지금의 시장이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 지금 뭘 해야 되나 좀 봤더니
블록체인 암호화폐 뭐 다 느끼시겠지만 올해 처음 이제 세금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뭔가 법적 뭐 항목도 만든다고 하고 적용을 하느니 마느니 얘기하고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근데 NFT는 없어요, 아예. 찾아보니까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이 있더라고요. 뭐 작년 11월인가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기 안에 항목이 조금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항목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 NFT는 미디어에서 자 이게 지금 돈이 1억짜리에 5억짜리가 됐어요. 몇십억에 팔렸어요. 얘기만 할 뿐이지 일반 사용자들, 저를 포함한 일반 사용자들한테 NFT가 어떤 가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자자로서 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데 NFT 업체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의 가장 큰 기반일 수 있는 것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들 모두가 다 뛰어들어서 하는 NFT는 아니거든요. 전 국민이 하는 NFT는 아니에요. 그리고 암호화폐도 그랬었습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뛰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약간 저의 고정된 어떤 시각일 수도 있는데 모든 금융 서비스는 두 가지를 보호하죠. 보호자와 투자자. 근데 암호화폐랑 NFT는 사실 그러지 못했고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이 발표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 조금 방향성이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저의 문제점. 그러니까 NFT나 암호 쪽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현재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가장 큰 내용이 여기 써 있는 이 빨간 글씨들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일단 시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 부정적이라는 시각은 뭐냐면 암호화폐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들의 결과가 정부가 뒤에서 다시 가이드 만들면서 작은 업체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이 작은 업체가 없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 독과점 같은 형태가 돼요. 지금 알고 계시는 NFT의 발행도 어찌 보면 그런 독과점적인 솔루션이나 기업들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라는 이 환경에서 암호화폐든 NFT든 어떤 틀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정말로 괜찮은 아니면 전 세계 유니콘 업체가 되겠다라는 거에서 사실 제가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기대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늘 이렇게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은 보통 토론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꼭 한번 다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앞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들이 법적으로. 근데 그게 저는 그래요. 법까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알죠. 근데 미디어가 이게 돈이 얼마에 팔렸어. 이모티콘 하나 만들었는데 몇십만에 팔렸어가 아니라 동시에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부 가이드도 좋고 미디어 가이드도 좋고 아니면 민간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암호화폐 때 입었던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일반인들한테 또 퍼져서 야 그거 믿을 수 없는 거래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민간 협회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같이 묶어서 최소한 NFT라는 어떤 시장에 들어갈 때는 이런 단어가 있고 이런 단어가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조금 열심히 알렸으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쪽에 뭐 내용을 보면 거래소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상세히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